영웅이라는 어떤 해석이 인간 안중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낸다. 그런 해석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오히려 사람으로서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한 행위의 대단함,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훈 작가의 장편소설 하얼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얼빈을 가지고 온 이유는 김훈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약간 전공 수업을 빼먹는 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반드시 좀 읽어봐야 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답게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얼빈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란 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하얼빈은 김훈 선생의 장편소설이고 역사소설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인 소설이고요. 김훈이라는 작가는 역사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역사소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을 그냥 소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픽션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발굴을 해서 소설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실이라는 장편소설 아시죠? 근데 미실이라는 사람이 그 장편소설이나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사적 사실이 가지고 있는 고증이라는 측면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오히려 더 강하고,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그 인물을 둘러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넣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안중근이나 이순신 같이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을 가지고 소설로 만들 때, 이때는 작가의 세계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가지고 쓴 소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소설 중에서 굳이 김훈 작가의 안중근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려면 이 작가가 보는 시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인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 작가 자체가 이 이야기를 이 시대에 다시 꺼내놓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어쩌면 작가로서의 도전하기가 더 어려운 거는 후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더 부담감이 크고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훈 작가는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잘 성취해낸 작가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분명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카레 노래나 남한산성 같은 그런 소설과 연장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익숙한 장면이나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소설을 더 읽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얼빈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중근이란 사람이 일대기를 아는 사람은 사실 이 줄거리를 다 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중근이라는 한 청년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의 총리를 암살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면 치열했던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오는 이토를 만나러 가는 그 일주일, 그리고 이토가 도쿄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일주일,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의 안중근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하얼빈으로 이제 안중근을 만나러 옵니다. 그 일주일. 그것들이 이렇게 3가지의 시간이 이제 겹쳐서 묘사되거든요. 그것이 이 하얼빈의 주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보시면 양장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레 노래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카레 노래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2권으로 되어 있고 되게 얇고 이렇게 길쭉하고 큰 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마치 보급형으로 나온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소설이라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카레 노래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어라, 뭐 국민 필독서로 읽어라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책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오롯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잘 알려진 위인의 이야기를 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 자체의 만듦새에서도 느껴집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릴까? 안중근 하면 뮤지컬 영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띠지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영웅의 그늘을 걷어낸 인간 안중근의 가장 치열했던 일주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늘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저는 눈길이 갔는데요. 영웅이 아닌 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웅이라는 어떤 해석이 인간 안중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낸다. 그런 해석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오히려 사람으로서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한 행위의 대단함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중근이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역사에서 이름 없는 그냥 청년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안중근이 그 시절에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제 동양 평화론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고 그 시대의 가난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울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웅으로서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이 어쩌면 한 시대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한 막을 오히려 씌우는 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가 안중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탁월한 성취를 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설은 첫 시작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첫 시작은 이토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항태자인 이제 이은을 데리고 일본에 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에 이제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권력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선악구도로 보면 이제 악이잖아요. 그런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조준해서 이 사람을 암살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 사람인가, 왜 그 표적인가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의 이제 나쁜 정치인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서는 안중근이 한 일의 의미 자체가 오롯이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첫 시작을 보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자아, 공적인 자아가 막 섞이면서 생각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점은 김훈 작가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상으로 그리는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역사적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개성적인 측면을 많이 드러내는데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조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멸시감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천황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 그 조선의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이제 3.1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을 보는 고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다른 일본의 정치인들보다는 좀 유화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중근이 암살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에 약간 안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의 정치인들에 비해서 한일 합방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온적이라는 게 이제 식민지의 침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한일 합방을 되게 급작스럽게 하는 거,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본에 위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토 히로부미가 다른 일본의 식민지 권력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았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마 김훈도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묘사하는 여러 장면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풍류를 즐겼다는 대목이 많이 나오고,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신문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얘기할 때 김훈 작가가 좀 독특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풍류가들,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토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신문들은 이토의 죽음을 맞은 도쿄 하루게의 슬픔을 소상히 보도했다. 게이샤 우메코는 이토의 여행길을 여러 번 모셔서 하루게의 선망을 받아왔다. 이토가 죽은 다음날 우메코는 요정으로 몰려온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토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투적인 어떤 묘사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토를 약간 인간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딱 거리를 두는 작가 특유의 세계관, 이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인공인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중근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포수로 나옵니다. 맨 처음에 안중근을 설명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노루를 사냥하는 장면으로 바로 나와요. 이제 노루를 이제 쏘고 난 다음에 안중근이 어떤 대사를 하냐면, 총이란 선명하구나,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조국에 대한 고뇌도 있을 것이고, 가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문이 들여다보는 안중근이라는 것은 뭔가를 조준해서 맞추는 사람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커요. 나중에 총을 쏘는 사람, 조준하는 사람, 포수로서의 안중근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안중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잘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 출신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신천군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 신천군이 어떤 곳이냐면, 그 한국전쟁 당시에 신천 대학살이라고 하는 민간인들 사이에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란 장편 소설에 보면은 이 신천 대학살 사건이 좀 잘 그려져 있는데요. 그 작품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을 그냥 의거라고 설명하면 되게 간단하겠지만, 사실 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어야 됐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 이유가 굉장히 잘 설득이 돼야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울분, 시대가 이제 자기에게 누르는 억압, 이런 것을 생각할 텐데,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당장 꼭 이 일을 했어야 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이제 사촌이 하는 것처럼 군사학교를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안중근은 이토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걸 왜 죽이기로 작심하느냐라는 이유가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안중근에게 허황된 사업을 도모하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 시골의 작은 학교라도 차려서 교육으로 100년 앞을 준비하라고 충고하는 이들도 있었다. 충고는 간곡했다. 안중근은 지금 당장과 연결되지 않는 100년 앞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시대라는 긴 시간 속에 한 점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의 딱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 문장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전체를 보면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 인간을 죽인다,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중근이 이제 어떻게 답을 하냐면, 나는 이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동을 멈추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동이라는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개인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함으로써 벌어진 어떤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멈추고 싶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거대한 어떤 흐름 앞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행위도 어쩌면 되게 작을 수 있는데, 그 작은 일이 어떻게 그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면서 저희가 안중근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많이 몰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설은 생각보다 빨리 읽히진 않습니다. 이 소설이 빨리 읽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을 쫓아가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암살하는 장면이 저희는 다 이제 클라이맥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가 책의 중반쯤이에요. 거의 중반 이후부터는 안중근이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제
일본인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상되는 다른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영화 박열이에요. 그 박열도 보면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이제 관동 대지진, 그리고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 학살 이런 걸 배경으로 하면서 일본 천황 부자를 이제 폭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잡힌 이제 조선인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반이 재판 장면입니다. 이 역사 소설이라는 것도 그렇고 역사 영화라는 것도 결국은 의미가 무엇인지가 충분히 동의되지 않으면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소설 하얼빈도 그 안중근에 대한 이해가 안중근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훨씬 더 소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읽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점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여느 소설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사건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생각을 동화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순간 이 작품은 하나의 오롯이 문학이자 또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뭔가 의미를 던지는 순간을 독자들이 선사를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고 뒷부분에 이 재판 장면이 긴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까지 가실 때 약간 길어지는 기분이 들 텐데 좀 이겨내고 보시면 안중근이란 인물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